선생님, 학생들이 확통기하를 안 하겠다는데요? 헐, 상위권 대학을 준비한다면 무조건 해야 해. 확통 쇼츠를 통해서 같이 잘 준비해보자고. 네, 따라오시면 합격합니다. FM 술논술의 신재입니다. 이번 주 확통 쇼츠 영상 주제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 아이를 공부하려면 독립시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독립시행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말 그대로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야. 즉 앞에 사건의 시행의 결과가 뒤에 사건의 시행 결과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독립인 거니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동전을 던지는 거. 동전을 내가 3번 던진다고 할 때 각각 그 사건의 결과가 영향 줘 안 줘? 사건끼리 영향 주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주사 던지는 거, 윷놀이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 기대하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전에서 앞면 날 확률 빨리 얘기해 친구들. 얼마야? 2분의 1인 거고 뒷면 날 확률 얼마인 거야? 2분의 1. 이런 거 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친구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거야.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지는 거니까 연이어 발생하는 거니까 그것의 어떤 결과의 확률 값을 무엇으로? 합이 아니라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답은 이런 거야. 첫 번째 독립적이며, 두 번째 확률값이 변하지 않으며, 세 번째 곱사건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독립시행 확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특징들을 잡았기 때문에 공식 잡는 건 별거 없겠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행을 n번 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볼까? 동전을 20번 던진다고 할게요. 그때 기대는 사건을 P라고 한다. 기대는 사건을 내가 앞면이라고 할게. 앞면. 그러면 앞면 확률 얼마인 거? 2분의 1인 거야. 다시 얘기해서 기대치 않는 확률은 지금 뒷면인 거니까 이 아이도 2분의 1 되겠죠. 기대하는 사건의 발생수를 R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앞면 나는 횟수를 내가 5번이라고 할게요 친구들. 그러면 이것의 확률은 이렇게 할 수 있나? 앞면의 확률이 2분의 1인 거니까 얘가 5번 나오고 총 20번인 거니까 뒷면이 나머지 15번 나오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확률을 구할 수 있나요 친구들?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그래요. 이 발생하는 사건의 순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고려해줘야겠지. 다시 얘기해서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요 다양한 경우를 전부 다 조합해서 공부해줘야겠지. 곱해줘야겠죠. 이해합니까? 즉 정리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20번 시행했는데 앞면이 5번 나옵니다. 얘까지 곱해줘야지만 바로 이게 구하고자 하는 이 예시 문항에서의 답이 되겠다. 정리한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 N 그리고 P, R을 통해서 불러요. N, C, R 곱하기 P의 R승, Q의 N말 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거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출제 형태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양은 무엇입니까? 특정 상태 도달형, 점의 위치 또는 내가 몇 점이 되었다, 이런 특정 상태에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때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잘 봐요. 점의 위치, 상태인 건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기대하는 게 몇 번 나와야 돼? 이걸 구하는 문제야. 즉 방정식을 구해서 기대하는 게 몇 번 나오겠습니까? 얘만 구하면 실제 답은 방금 배웠던 NCR, BR, QR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다. 또 예를 들어준다면 여기서 어떤 점이 왔어. 실제로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해야 돼. 이걸 구하는 게 포인트인 문제라고요. 알겠죠?
두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기출문항에서 엄청 빈출됩니다. 게임 문제예요. 게임 문제. 뭐 R번 이긴다 딱 들어도 R번 이긴다인 거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용될 수가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긴다 뭐 이렇게 되었을 때 딱 봐도 알겠지만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 3선승제 게임을 한다고 할 때 포인트가 선승 먼저 이기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5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오전 3선승이라는 말은 케이스가 한 가지가 아닌 거죠. 왜 3선승이라고 한다면 3번의 게임 끝날 수 있고 4번에 끝날 수 있고 5번까지 갈 수도 있겠다. 케이스를 나누는 게 포인트이며 각각 그 케이스를 우리가 공부했던 독립시행의 확률로 활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러한 문항들이 기출될 겁니다. 알겠죠? 개념과 이 출제 형태 내용들 가지고 쇼츠 문항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쇼츠 문항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검공 4개와 흰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원점에 있는 점 P를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시킬 건데요. 검은 공이 나오면 점 P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E만큼 이동을 시킨다고 하고요. 흰 공이 나오면 점 P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이 시행을 6회 반복한 후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32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렇다면 저번 주 문제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번 주는 공이 3개, 2개 있고 하나를 뽑을 때 나머지에서 뽑힐 확률 이렇게 됐었죠. 다시 말해서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얘가 뭐냐면 확률을 보존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 문제는 독립시행으로 풀어야겠구나. 이거를 이 말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점 P가 존재를 하는데 검은 공이 나왔어요. 검은 공이 나왔다면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할 것이고 뽑았는데 이번에는 흰 공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항상 하듯이 우리는 확률을 먼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검은 공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니까 3분의 1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6회 시행 중에서 검은 공이 나오는 횟수를 R회라고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흰 공이 나오는 횟수는 6번 중에 검은 공이 R번 나왔다면 6-R번 흰 공이 나왔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조건들은 다 적어줘야 감점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는 일단 점 P의 최종 좌표를 R로 나타내 볼 겁니다. X축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검은 공이 R번 나왔는데 이때 검은 공이 나오면 X축으로 E만큼 이동시킨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R의 2배를 해주면 X축의 최종 좌표가 될 거고요. Y축의 최종 좌표는 무엇입니까? 6-R번 흰 공이 나올 건데 그거에 나올 때마다 한 칸씩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2다 라고 주어졌으니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식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해주고 아까 x는 2r이고 y는 6-r이라고 우리가 구했으니 식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쓱쓱 그냥 산수니까 이렇게 넘어가 주면은 이 친구를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그럼 R은 5분의 2와 2라는 해를 갖겠네요. 다만 우리 아까 조건이 뭐였죠? R은 0과 6 사이에 존재하는 0 이상 6 이하의 정수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으니 이때 R은 정수이므로 2만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즉 6회 시행 중 검은 공이 2회, 흰 공이 4회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운 독립시행 확률의 공식에 넣어서 대입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친구 여기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고 끝내는 거예요. 약분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약분을 해서 정리해주는 것이 논술의 기본이니까 반드시 잊지 않고 끝까지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저희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가 좀 기네요. 그래도 천천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한국 시리즈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3번의 경기 중에서 2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하는 방식으로 축소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두 팀 A와 B가 첫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A팀이 패하였다. 다시 말해서 B팀이 이겼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이미 치러진 1차전을 포함하여 5번의 경기 중에서 3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A팀이 경기마다 승리할 확률이 P일 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A팀이 최종 우승할 확률이 변하지 않을 P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P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0과 1은 답이 될 수 없겠다. 당연히 0과 1이면 변하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A와 B팀이 결승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경기를 B가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최종 우승은 A가 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거는 3번의 경기 중에서 2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에서의 우승 확률. 다시 말해서 3판 2선승제에서 B가 먼저 승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다면 A가 우승할 확률은 2번 다 A가 이길 확률이겠죠. 그쵸? 요 확률과 그 다음에 5번의 경기 중에서 3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에서의 우승 확률이라면 B가 첫 번째 경기를 이겼을 때 나머지에서 A가 최소한 3번은 이길 확률, 그 확률을 구해보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 확률이 같기 위한 P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먼저 3경기 중에서 2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을 따져봅시다. 그러면 A가 우승하려면 남은 2경기를 그냥 무조건 모두 이겨야겠죠. 그렇다면 요 우승 확률을 P1이라고 할 때는 그냥 P제곱 2번 이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다음은 5번의 경기 중에서 3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A가 우승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그냥 바로 아까처럼 바로 3번을 모두 이겨서 4차전까지 진행되는 경우, 요거는 3경기를 모두 연달아 이겨야 하니 P의 3승이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5차전에서 살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차전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3경기를 이기고 1경기를 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만 요렇게만 작성을 한다면 B가 첫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A가 3번, B가 1번, 요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다만 그냥 요렇게 3경기를 이기고 1경기를 진다라고 한다면 요 확률이 포함이 될 거예요. A가 3번 이기고 마지막에 B가 이기는 확률. 다만 이렇게 된다면 이미 4번째 경기에서 끝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지는 경우가, 다시 말해서 B가 승리하는 경우가 마지막에 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 마지막이 A여야
B가 한 번 이기고 A가 2번 이기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하므로 첫 번째 경기 이후의 세 경기에서 A가 2번 이기고 한 번 지고 B가 한 번 이겨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3번 중에 2번은 A가 이기고 한 번은 B가 이길 건데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A가 이겨야겠구나가 반영된 확률입니다. 요거를 수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다시 말해서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더한 P2가 우리가 구하는 5번의 경기 중에 3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에서의 A가 우승할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P1과 P2를 만족할 때 P를 구해야 해요. 이때 P2는 이렇게 P1과 P2를 각각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식을 P제곱을 양변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 P가 0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좀 더 언급해주면 조금 더 엄밀한 소설이 되겠죠. 이 친구를 전개하여 준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이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이때 P는 1도 아니었죠. P는 1도 아니었죠. P의 범위는 어디였습니까? 0과 1 사이였어요. 0초과 1 미만이었기 때문에 P의 범위에 의해 조건을 만족하는 P는 3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